김홍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랬다는 거예요. 이 탈북단체의 이 회계, 이게 의심스럽다. 이 탈북단체의 회계 장부 좀 까야 되겠다. 아니 그러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돈미양이 회계나 까지. 자, 이 김홍거리가 김여정에 대해서 김여정이 아각되니까 뭐라고 했느냐,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한답니다. 그냥 김여정이가 하명하니까 이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대북비라 살포금지법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김홍거리는 김여정의 머슴이라는 거를 이제 셀프 인증을 한 거죠.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. 이 돈만 처먹고 14년 동안 대학을, 그것도 미국에서 렉서스 1억짜리 최고로 럭저리한 세단 타고 다니면서 5개의 방에 있고 5개의 방마다 화장실이 달린 대저택에서 살았다. 근데 이 사람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요. 뭐 김대중이는 돈을 벌었습니까? 이효호는 돈을 벌었습니까? 그래도 김대중하고 이효호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한 거죠. 응?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효호가 이화여고에서 이 재단 이사장 뭐 고문 뭐 이런 거 하고 이화여고 행사만 있으면 꼭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돈을 내는데, 제가 그 이화여고의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어요. 이분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늘 이상한 게 수표를 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 수표가 10년이 지난 수표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수표를 바꿔주는 은행도 있고 안 바꿔주는 은행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 은행이면 바꿔줍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이상한 돈을 묵혀가지고 이제 이화여고에 말하자면은 이 기부금이라든가 뭐 찬조금 뭐 축하금으로 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분이 참 그 이후에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자기는 자기 자신도 모멸스러웠지만 김대중 이효란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인가, 그렇게 고초를 겪고 뭐 사형의 문턱에도 갔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들의 그 지저분한 자금 생활, 정말 영악한 수표 생활, 이 체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의 회계와 이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.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. 제 귀로 들은 거니까요. 근데 이 그 김홍거리라는 사람이 이 대북전단 살포법을 이걸 뿌린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, 여러분?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김여정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는 이 김여정 머슴 인증을 한 거죠. 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. 2000년에 6월 가가지고 북한에 가갖고 막 북한 애들이 막 펄쩍펄쩍 뜨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니까 이 열광적인 환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넋이 나간 거죠. 네? 이 김대중이. 그러면서 거기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.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다. 그런데 결국 이 책상 밑으로 37호실에 준 이 5천억 원이라는 대북 송금을 가지고 김정일이는 딱 핵무기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갖고 흔들어 대는 게 김정은이에요.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자금을 댔던 최고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이자 우리나라의 안보 위반이 누구겠습니까? 김대중 부자인 거예요. 거기다가 이 김홍거리라는 애는 또 온갖 뇌물은 다 처먹어 가지고 정말 옥살이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이 바게닝까지 하고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죠. 왜 노무현이 여러분 자기 진영이라든가 호남에 말하자면은 광주가 아니었으면 노무현은 후보가 못 됐죠. 광주에서 뒤집힌 거예요. 제주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인재가 막 이렇게 갔다가 광주에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. 자, 그게 바로 이제 DJ가 뒤집어 엎은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덕분에, 광주 덕분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노무현은 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받아들였을까요?
이거는 노무현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정몽원이 자살하고 정몽원이가 그 전달해준 이런 모든 것이 생생한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. 노무현이가 뭐 특별히 자기 진영에 대해서 뭐 균형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생생한 빼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팀버맨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. 팀버맨님 감사드립니다. 늘 이렇게 팀버맨님 슈퍼챗으로 후원 잘해주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막 잊어먹을 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. 네, 팀버맨님 감사드리고요. 자, 그겁니다. 저는요, 이 민주당에 보면은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? 김정은이는 세디스트예요. 그냥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김원거리도 그렇고, 김원거리가 아무리 대북전단 살포법 살포금지법 이런 걸 하더라도 북한에서 오히려 김원거리를 막 때렸지 않습니까? 이 정말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래가면서 네 말이 뭐 대단한 줄이나 알아? 이러면서 그래도 막 굽신굽신한 거예요. 그러니까 김원거리를 비롯해서 민주당, 문재인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매저키스트예요. 맞으면 맞을수록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. 응? 갈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.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하고 김여정 남매는 이거는 사디스트들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러면서 막 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. 아마 김정은이는 마지막에는 핵무기 단추 저는 누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로마에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게 네로 아니겠습니까?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갖고 있는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절대로 김정은은 핵무기 버튼을 누리지 않는다예요. 그건 거대한 착각입니다. 저는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리 정원이맘님께서도 스스로가 범죄자임을 자인을 했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PS님 기자들한테 시달렸다고 표현했다면 윤미향이 더 시달렸을까요? 그렇죠. 그건 문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난리치지만 윤미향의 말로 관종 아니겠습니까? 사진 찍는 거 엄청 찍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거죠. 네. 자, 어떻게 보면은 레시드나님 말씀이 맞아요. 추운 시장통 좌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장사한 돈 전대에서 꺼내 김대중 주머니에 넣어준 할머니들의 피눈물, 그 자식들이 꿀꺽. 맞죠. 그리고 정말 고향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는 라면 먹어가면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때밀어가지고 그 돈 김대중한테 송금하고 이런 사람 참 많죠. 근데 그 자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? 제가 그 김경재 의원이 이 박사월이라는 이 필명으로도 유명했지만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가 그 자리를 쳐들어가기 전에 이 김경재 씨가 말하자면은 이제 김대중의 그 측근 노릇을 했어요. 그래서 김경재 씨한테 직접 들은 건데 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차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올즈모빌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출연을 해가지고 할부금을 갚으면서 올즈모빌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계 은퇴한다든지 다시 이제 딱 공천 처리에 맞춰가지고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간 거예요. 대선에 맞춰서가 아니라 총선에 맞춰서 간 거예요. 왜? 공천헌금 받아야 되니까. 근데 가시면서 그 올드모빌을 그러면 당연히 그 김경재 씨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? 할부로 돈 내고 있고 그거를 홍거리한테 주고 갔대요. 그래서 김경재 씨가 그때 황당했던 거. 그리고 두 번째, 김대중을 이렇게 만나려면은요, 늘 김대중이 뭘 받았느냐? 이 접견료를 받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접견료가 3만 불에서 5만 불이었대요. 근데 좀 진짜 만나고 안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10만 불까지도 받았고 접견료가 있어야지 받았다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뭡니까? 근데 정궁했을 때는 3천 불도 받고도 만나서 접견료가 이랬다고. 이거 다 김경재 씨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. 그중에 접견료를 처음에 박지원이가 만나게 해달라고. 박지원이가 원래 정경환 씨가 그 뉴욕에 갔을 때는 정경환 씨 가방 들고 다녔어요. 그러다가 정경환 씨한테 뭔가 한탕 받을 게 없으니까 이 DJ한테 이제 손을 뻗친 거예요. 그랬는데 이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느냐? 응? 처음에 얼마면 되냐고.
그래서 한 5만 불이라니까 깎아달라고 막 해가지고 3만 불로 서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딜을 하러 갔는데 딱 김대중을 만나고 온 뒤에 더 적격료를 후불 적격료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요,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, 국회의원 그렇게 목포에서 2호 팔면서, 했던 거죠. 응?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방 뺐는데 박지원이가 있었던 방이 615호였어요. 6.15 선언. 그 휴지 조각된, 핵개발 자금된 선언이 6.15 선언 아니었습니까? 정말 기가 막힌 거죠.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. 자기가 방을 빼니까 그 방을 김홍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. 저는요, 김홍거리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켜주면서 문재인이가 이 김대중 정신에 말하자면은 이 프린티지를 영향을 넓히고 우리가 그 정신을 확대하고 포용하는 게 김홍거리한테 배지 달아주는 거라고. 이게 무슨 세습입니까? 지들끼리 무슨 동네 알사탕처럼 구워지고 받고 김홍거리 입에다가 배지를 알사탕처럼 입에다가 톡 넣어주고. 전 그런 점에서 진짜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김홍거리가 얘기한 게 뭐냐, 탈북 단체들이 이 회계의 투명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탈북 단체들이 돈을 벌려고 대북 전단 막 뿌린다 이러면서 막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 무슨 탈북 단체가 여러분 정의연입니까? 탈북 단체 박상아식 씨가 무슨 윤미향입니까? 돈미향입니까? 그리고 탈북 단체에서는 그 억압과 그 구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요.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대북 전단만큼 북한 주민들한테 영향력이 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지성호 씨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2명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, 비례로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됐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. 이건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, 알 권리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머리 빈 모질이인 김홍거리가 뭐라고 했느냐. 평소에 다른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 부분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이냐. 이 정도의 말만 못하는 거예요. 얘가 무슨 국회에 갖고 대정부 질문이나 제대로 할 실력이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오죽하면 대학을 14년을 다녔겠어요, 여러분. 맨날 떨어지고 맨날 F 받고. 이런 사람을 김대중이하고 이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뇌물 처먹은 사람을 국회의 단상에 올린 민주당, 문재인, 정말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저는 대북 전단은 이제 더 아마 날릴 수가 없을 겁니다. 이번에 아마도 국회에서 180석으로 밀어붙이면요 정말 쓸어버릴 겁니다. 그리고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 엄청난, 제가 볼 때는 탄압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김홍거리 탈북자 단체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. 이게 뭐겠습니까? 탈북자 단체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는 겁니다. 그 전에 돈미양부터 해야죠. 아마 탈북자 단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데도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는 돈미양 때문일 겁니다. 돈미양이 저는 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끄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돈미양의 뻔뻔스러움, 얼마나 뻔뻔스러우냐. 그게 앞으로 돈미양이 배지 떼는 날에 그 기간하고 아마 정비례할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